셀트리온 목요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마이너스 2.27% 하락, 제약은 마이너스 1.71%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은 장대 음봉의 모습을 출현시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크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시장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많이 빠졌죠. 나스닥이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우리 시장 역시 코스피는 1.39%, 코스닥은 1.25% 하락세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밤새 트럼프는 자동차에 대한 관세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조만간 제약 쪽의 관세 부분도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난 2월 26일 상승 이후 직전 저점된 18만원 선 전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적인 지지선으로 확보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사주는 3만주 매수, 외국인들 매도는 19억에 불과했지만 기관들이 102억의 매도를 보인 모습입니다. 제약 역시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직전 저점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은 15억의 매도, 기관들은 1억의 매수를 보였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약해지는 분위기고요. 외국인 쪽에서의 단기 매매자들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한 연이틀 연기금의 매도와 더불어서 투신권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죠. 최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매도가 나오는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어쨌든 기관들은 다음 주 공매도 재개 전후까지의 눈치를 보겠다는 분위기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것은 하루 이틀 정도는 관찰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셀트리온과 관련된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흥국증권에서 바이오 전반에 대한 업종 보고서를 냈습니다. 바이오주 전반은 불확실성 확대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서머리를 살펴보게 되면요. 2025년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질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것은 역시 무엇보다도 관세 정책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가 인하 정책의 경우에는요. 바이오시밀러는 좋다는 이야기죠. 바이오시밀러는 모든 제품들의 평균 판매 가격을 하락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럼프 2기의 약가 인하 정책 취지에 부합한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이에 따라서 25년과 26년은 미국 시장에서 그 활약이 가장 기대되는 셀트리온 등 한국의 바이오 시밀러 기업들에게 우호적인 영업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세가 우려되지만 약가 인하 정책을 생각을 했을 때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는 호재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관세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의약품의 25% 관세 부과는 4월 2일날 상호관세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연내에는 현실화될 수 있는 리스크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관세가 부과됐을 때는요. 주가의 조정이 오는 등 부정적인 모습들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 다음에 생물보안법에 대해서는 25년 하반기에 재추진될 것으로 보이는데 적극적으로 수혜를 보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 원래 제약 바이오 섹터 중에서는요. 본격적인 이익 성장 구간에 있으면서 관세 리스크 등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는 셀트리온을 최선호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셀트리온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제목은 뚜렷한 이익 성장 구간 이렇게 돼 있고요. 25년 매출액은 4조 7,400억, 영업이익은 1조 3,800억을 예상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보다 높은 수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들이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요. 특히 북미 지역의 시장 점유율 상승이 전망이 된다는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합병과 관련해서 삼각비 부담 완화가 됐기 때문에 영업 마진의 회복이다. 즉 영업이익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 또한 높아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로 인해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현재 시장 컨센서스보다는 좀 더 높게 전망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올해는 셀트리온이 이익 성장의 중심축이 유럽 지역에서 북미로 이동하는 중요한 한 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5년 올해부터 미국에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펜트라에 대한 25년 매출액은 3,500억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진펜트라에 대해서 본격적인 매출액 성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눈에 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펜트라 역시 1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2기 의약품 관세에 대해서는 가장 민첩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고요. 셀트리온의 목표 주가는 23만 5천 원을 유지를 하고 있고 합병 이후 뚜렷한 이익 성장 구간에 진입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진펜트라 등 미국 지역의 핵심 품목들의 실제 매출액이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지를 지켜보고 셀트리온의 실적 추정치를 추가 상향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미국에서의 성과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민감한 대응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셀트리온에서는 25년 3분기까지 미국 내에 수요 대응 가능한 재고를 확보를 완료를 했다는 이야기고요. 9개월치의 DS 원료 의약품은 이미 다 보내놨다는 이야기죠. 미국으로. 그 다음에 중기적으로는요. 상대적으로 관세 부담이 낮은 원료 의약품 중심의 수출을 더 확대를 하고 미국 현지에서의 완제의약품 생산도 더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전략으로는요. 미국 내 완제 및 원료의약품 생산 기지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지난주 중에서 기우성 대표가 4월 중으로 미국에서의 공장 확보와 관련돼서 미국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미국 우선주의와 무역 분쟁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 금리 상승 압력으로 고환율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셀트리온은 수출 위주이기 때문에요. 수익성이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분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품별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진펜트라에 대해서는 1분기에는 450억, 2분기에 700억, 그리고 3분기에 1000억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4분기엔 1350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따라서 25년에는 3500억을 전망을 했고요. 한편 램시마 SC는 25년에 7330억을 전망을 했는데요. 어쨌든 램시마 SC와 진펜트라를 합쳐가지고 1조가 넘는 것이 25년이 될지 26년이 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매출액은 4조 7400억, 영업이익은 1조 3840억인데요. 특히 영업이익이 24년에서 25년으로 크게 증가세가 나타나잖아요. 이것이 합병 이전에 21년도가 8천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됐는데요. 이보다 훨씬 많은 1조 3,800억대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본격적인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딩은 바로 25년부터 출발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또한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도 합병 이전에 30% 전후대의 영업이익률 이 부분을 올해부터 회복을 한다는 것이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업이익의 턴어라운딩은 25년부터 시작이다. 이에 따라서 이익 가치가 반영되는 주가의 속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요. 25년부터 주가 역시도 출발 시점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진펜트라는 25년에 3,500억, 26년에는 8천억을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별로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에 대해서도 따로 평가를 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의 유플라이마는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유럽 이외 지역에서 성장이 기대가 되면서 올해 유플라이마의 매출액이 거의 5천억에 육박한다는 것이고요. 2026년에는 매출액이 5천억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미국에서 약진이 좀 더 이어진다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한 베그젤마 역시 25년에는요 3천억을 넘어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26년에는 3,500억대로 진입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유플라이마와 베그젤마 역시 성장 속도가 이제 출발이라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진펜트라에 대해서 컨센서스를 다시 한번 집계를 해보게 되면요. 이번에 흥국증권에서 1분기 450억을 전망을 했고 25년 3,500억, 26년 8천억을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5년 나온 보고서들의 진펜트라의 전망치에 대한 업데이트를 다 한 컨센서스를 살펴보게 되면요. 1분기 컨센서스는 진펜트라 449억이 나오고요. 25년은 2,768억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25년에 진펜트라의 매출액이 3천억을 넘어서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국 정권의 셀트리온 자료의 핵심은요. 25년부터 뚜렷한 이익 성장 구간이란 것은 이익이 성장되는 출발 시점이란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 나온 보고서 가운데서도 높은 수치와 그리고 긍정적인 시각을 보여준 보고서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의 모습은 다시 또 직전 저점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위태로운 국면에 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래 없이 만약에 2월 저점대까지 밀린다면 오히려 V자 반등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공매도 재개에 따라서 하루 이틀 어떠한 모습이 나올 것인가가 단기적인 불안 요인일 뿐이지 길게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요. 여전히 작년 이후 진행돼 왔던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1년 이상의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은 결국 합병에 따른 영업이익이 안 좋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박스권 국면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영업이익의 성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출발 시점이 25년이기 때문에요. 단기적인 변수들이 지나가고 당장의 불안한 국면이 지나고 나면요. 1분기 실적이 서서히 가시화되는 시점이 나오기 때문에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큰 아웃라인으로 이익 가치의 턴어라운딩 시점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대응을 하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